일들 구민의 위생관리와 시설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목욕탕에 대한 구민의 열망을 담은 기조발언, 공공목욕탕의 필요성과 커뮤니티 공간 설계에 관련된 주제 발표, 금천구 이동목욕탕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담은 현안 사례 발표, 마지막으로 공공목욕탕 관련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엄색별 의원입니다. 금천 주민의 목욕은 의식주와 함께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으로 씻을 권리를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적 가치와 행복한 삶의 바탕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으로 신체를 청결히 하는 개인위생 관리 및 건강 유지를 비롯하여 사회적 환경위생, 공동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삶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는 공중보건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동네 목욕탕도 문을 닫는 곳이 늘면서 해당 주민분들과 목욕탕 업주분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9,950명이던 곳이던 목욕탕이 2020년 들어 6,430곳으로 35.3%가량 줄었으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고 코로나까지 덮쳐 목욕탕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중목욕탕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층과 다세대 주택 거주, 저소득층이 따뜻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노인과 취약계층의 숫자에 비해 목욕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게 현실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따뜻한 물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반 목욕탕에서 휠체어 등을 동반하고 목욕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이며 따라서 장애인도 편리하게 씻을 수 있는 공공목욕탕의 설치는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심 취약계층의 씻을 권리를 위해 중요성이 주목받는 추세이며 각 지자체에서 재원을 투입하여 목욕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복지공간으로 설치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2015년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을 증축하면서 어르신용 공공목욕탕을 만들었으며 성동구도 2017년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면서 지하 2층에 사근동 작은 목욕탕과 헬스장을 조성하였으며 노원구는 2014년 폐업한 임대아파트 단지에 민간 목욕탕을 인수해 공공목욕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천구도 2022년 7월 동네방네 사우나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목욕탕은 주민들에게 목욕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목욕탕 추진은 사회 약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복지공동체 시설을 설립하려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목욕탕은 더 이상 목욕의 기능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도시 브랜드까지 고민할 수 있는 금천구의 더 넓은 범위의 목욕탕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장의 전문가와 씻을 권리가 필요한 당사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논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오늘의 논의와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염원이 담긴 목욕탕 추진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많은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로컬모티브 박주로 대표님께서 공공목욕탕의 필요성과 커뮤니티 공간 설계에 대하여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금방 소개받은 로컬모티브 박주로라고 합니다. 제가 한때 금천 구민이었습니다. 5년 정도
가산 디지털 단지 근처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했던 어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시간에 발표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징이 발표할 때 저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자료는 2가 나가 있습니다. 한 장씩 빼놨기 때문에 저를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될 거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토론회에 발제를 받고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금천구라고 하는 금천을 바라보는데 금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목욕탕하기 되게 좋은 마을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천도 아니고 은천도 아니고 금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우리 금천구가 많은 관광이라던가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뛰어난다는 지역으로 아직 브랜딩은 안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늘 같은 모임분들 에너지가 모인다면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우리 목욕하러 갈 때 어디 가야지? 금천구 갈까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하면서 발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목욕탕 얘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목욕탕을 중심으로만 커뮤니티 공간들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저도 이제 과거에는 공공정책 사업을 꽤 오래 해왔지만 지역에 새로운 어떤 시설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때는 반대로 그런 것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나에게는 좀 피해가 되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새로운 장소가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지역 모두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대화를 해나가실 때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셔야 공공목욕탕의 도입이 지역과 지역에 계시는 상인분들,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고민하면서 이 세 가지 토픽을 고민해봤는데요.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는 공공목욕탕일까, 공중목욕탕일까? 공중목욕탕은 아마 있을 텐데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복합적인 공간일까, 목욕탕이라는 기능일까?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커뮤니티일까, 아니면 비즈니스일까?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이 오고 가시죠? 저의 결론은 사실은 이게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공의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저처럼 민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보통 공공의 정책들은 아주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공간이 잘 안 만들어지고요. 특정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면서 이걸 반대했던 사람도 찬성했던 사람도 모두가 실패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금천구가 혹시나 공공목욕탕을 하시게 된다면 이 공간을 이용하려면 다양한 주체부터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무원분들 모두가 우리가 이걸 만들기 정말 잘했다고 하는 모델을 만드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을 만드는 방식과 과정의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공공사업하면 100%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국가의 세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100%로 만드는 공공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공목욕탕을 만드는데 본인의 돈을 내실 용의가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이미 일본과 유럽은 지역 주민분들이 스스로 기여하지 않으면 공공공간을 만들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의 돈을 낼까도 생각하고 오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죠. 내 돈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여기 이제 의회 의원분들 계시지만 국가의 세수 상황이라는 게 5년, 10년 사이에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 거라 이 정도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회가 금천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목욕탕만이 아니라 금천구에 이 정도의 좋은 커뮤니티 자산이 생기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다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소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금천구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자라서
나름 큰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목욕탕뿐만 아니라 공유자산 사업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서울이 아닌 지역들에 가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해서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만든 공간들이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데 놀러 오십시오. 제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동네를 살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주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금천구에 5년 살 때도 서울시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처럼 엄청나게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태에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생계를 하는 분도 많으시고 산업이 이미 굳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것을 빼앗기거나 새로 들어오는 것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관습과 관성대로만 목욕탕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목욕탕을 만드는 과정이 많은 주체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금천구에 필요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파리 경제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파출소 하나보다 단골가게 5개가 있는 동네가 더 안전합니다. 특출한 아이디어를 가진 상업시설도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골가게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시지만 약 20년 전에 프랑스 파리는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우리로 따지면 중형마트 있죠. 편의점 말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이마트, 중형마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걸 로컬 마켓이 대체했죠. 근데 이걸 그냥 없앤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긴 합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금천구의 시흥 3동을 예를 들어본다면 이 동네에 세탁소, 슈퍼마켓, 뭐 꽃집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엄청 시골에서 제가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 항상 저한테 외상을 시키셨어요. 어차피 갔다 오면 다 안다. 가가지고 사오면은 항상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야 이번에 너네 누나 좀 몸 아프다는데 괜찮아? 같은 질문을 했던 단골 가게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면서 중형마트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마트로 유명한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까르푸르부터 합의를 만들었는데 영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공공목욕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들을 영국에서는 이제 정부가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한번 나라가 크게 휘청한 나라고요. 원래 왕실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왕실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많았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땅은 있는데 얘를 운영할 돈을 세금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7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서울시에 이 사업을 하는 앵커퍼슨으로 2명 중에 1명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 자료는 제가 공개하는 걸 확 받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영국은 제가 일부러 번역을 다 해서 자료를 넣어드렸는데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더 나은 장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고 눈에 보이시는 생각보다 많은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들은 전부 다 정부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 섹터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영장을 생각해 보시죠. 수영장을 짓는 것까지야 요즘엔 공공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망하죠. 왜냐면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고 운영비를 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회나 행정에서는 예산을 계속 감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상에서 잘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동네에 그대로 살게 만드는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커뮤니티가 엄청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나는 걸 우리가 팔고 우리가 먹자라는 개념인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 첫 번째로는 섹터의 성장. 만약에 공공 목욕탕을 만드는 일이 금천구에 이득이 안 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공공목욕탕의 등장이 기존의 목욕탕뿐만 아니라 비슷한 여행 관광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메일로 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장소, 더 이상 공공의 시설이 정말 막 그냥 대충 설계해서 건축하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20년, 30년 뒤에 그 지역이 오랫동안 높은 가치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동네는 건축을 잘하시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의회나 행정에서 앞으로 수많은 사업하실 때 건축을 너무 쉽게 하는 걸 좀 막아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을 가보세요. 유럽을 가보세요. 우리가 아름답게 여행하는 곳들은 건축이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만들기. 이번에 만드는 공공목욕탕을 만드는 방법이 앞으로 금천구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공공시설을 만드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7페이지 중에 5페이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좀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왜 중요하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글씨가 좀 작죠?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물론 우리가 금천구에도 슈퍼마켓, 목욕탕, 그리고 뭐 다양한 곳들을 아주 민간에 있는 큰 대기업들이 와서 운영하는 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쿠팡도 그렇고 상관없지만, 요즘에 제가 긴 설명은 못 드리지만 유럽은 대기업 물건보다 로컬의 물건을 소비하는 문화가 강해져서 실제로 50% 이상이 로컬에서 소비됩니다. 근데 금천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90% 이상이 여기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식자재부터 모두가 아마 대기업 유통망에 장악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개인이 뭔가 부가가치를 낼 방법이 계속 사라지는 거거든요. 동네 목욕탕이 왜 어렵냐? 동네 목욕탕에 하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 네이버 채널, 온라인 채널 모든 것들이 다 플랫폼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 자체의 설계도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 기반이어야 하고 거래가 있어야 된다. 이 거래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유럽에 가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100% 세금이 없고요. 8대2, 7대3 거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목욕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욕탕으로 생각하시면 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싶은 다양한 주체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유럽은 어떻게 하냐? 70%의 로는 너네가 돈을 벌고 30%는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라 같은 제안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대화 나눴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러면 퍼센트를 좀 더 줘야죠. 이런 운영하는 팀한테 75%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래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여기 학습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현재 영국에서는 이게 파워 투 체인지라는 기금이 딱 요것만 하는 작업인데 이게 2018년 자료인데 그 당시 이 기금 하나가 6,600개의 공공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작지만 여기에 보면은 오늘 토론하는 목욕탕부터 도서관, 헬스장,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일해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면 발렌티언십을 얼마나 할 건지까지 모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목욕탕이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논의가 금천구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투 체인지는 우리로 따지면 현재로는 그 행정이죠. 행정.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리고 의회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직접 공공에 직접. 그리고 운영비도 보통은 부담하거나 아니면은 위탁을 합니다. 100% 위탁을 해서 그 수익금을 하는 방법이라면 저는 사실 조금 더 한 발짝 나가기를 기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저희 회사가 영등포 당산동이라는 곳에 8년 전에 위치해서 지금까지 있고요. 물론 12월 1일부터는 용산으로 본사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제가 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목욕탕 일을 아시게 될 건데요. 저희가 당산동이라는 곳에서 6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산동 아시죠, 여러분? 영등포 바로 위에 있잖아요. 영등포,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영등포역 같은 경우가 1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가산 디지털 1호선이 지나가고 1호선이 가진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의 상품권을 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1호선의 특징 다 아실 텐데요. 그렇죠. 네, 1호선만 지상철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특징이에요. 왜냐면은 기술의 개발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원래 철도 기반으로 사람이 아니라 물자를 나르기 위해 만들었던 게 철도기 때문에 지상철인데, 제가 이 주제로만 그 철도 관련된 얘기만 진짜 10시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를 분절시킨다는 거예요. 가디가 그렇죠. 1단지, 2단지, 3단지 사이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런 철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우범지대가 많이 되고요. 그러면서 반문화가 아주 원사이드한 흔히 말하는 남성들 유흥 문화로 다 만들어지는 게 원래 철도 기반의 1호선 라인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예를 들면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성매매 업소는 아니지만 유사 성매매 업소라고 불리는 일명 방석집이라 불리고 하는 가게가 저희 회사 사무실이 있는 골목에 50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문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좀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목욕탕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방석집을 저희가 불법이다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죠? 여기 계시는 정치인분도 계시고 행정공무원 계시지만 누군가의 생계를 우리가 쉽게 끊어내기 어렵고, 특히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방석집이 나가는 게 아주 큰 일입니다.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 구청과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당시에 그 최현일 구청장님이 계실 때인데, 구청에서는 이 거리를 개선하고 싶고 건물주들은 월세를 꾸준히 받아야 되고 저희 회사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싶고, 이 세 가지 니즈를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 영등포 구청은 스타트업이나 청년 장사하는 사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점포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저희 회사는 인큐베이팅을 하고, 건물주는 이 방석집이 나가도 5년 동안 월세 낼 사람이 생겼네 하면서 방석집에 약간의 보상금을 주면서 내보내신 거죠. 지금 6년 지난 상태에 개수가 2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와보시면 아는데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저희가 진입하기 전과 후에 유동성이 7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동네를 만들고 상권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부정적이나 문제들에 계속 갇혀 있으면 새로운 게 등장하지 않는데, 이때까지 아무도 방석집을 이런 방식으로 내보낼 생각을 못 하셨던 건데, 새 주체가 모여서 지혜를 모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의 피해도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지역 상권은 손님이 7배가 늘어나게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을 해나왔잖아요. 목욕탕도 그런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카페라고 불렸던 공간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공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왜 공공목욕탕을 만들어야 하는가? 저는 이 왜보다는 어떻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니어 세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시니어가 많다는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서
2030년이 되면 54세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다. 2024년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49세입니다. 1년에 한 살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목욕탕이나 여러 가지 접근을 생각할 때는 이 시니어 세대를 뗄 수 없죠. 왜냐하면 시니어 세대는 어릴 때부터 현대인들과 현대 지금 MZ세대와는 다르게 이 목욕이라는 문화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창구였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기억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아버지와 목욕탕을 갔습니다. 사이다를 사주신 날도 있고 안 사주신 날도 있고 항상 그랬는데요. 그런 경험을 했던 공간, 그러니까 저는 목욕탕을 넘어서서 금천구라는 동네를 지탱하는 데 목욕탕의 기능이 되게 중요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만들려는 공공목욕탕이 단순히 그냥 씻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원래 목욕탕이라는 건 그런 것만은 아니었는데 목욕탕은 굉장히 전 중요하고 금천구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실까? 조금 넘어가면 요즘에 욜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시니어라는 건데요. 저희 아직 분석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시니어와 예전에 말하던 시니어는 아예 다릅니다. 요즘에는 20대나 70대나 모두가 트렌디하세요. 그런데 공공목욕탕은 자꾸 옛날의 그런 건축 패턴에 갇혀 계세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앞으로 이 공공목욕탕이 만들어지면은 뭐 몇 년 뒤에 만들어지겠죠. 건축까지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적어도 저희가 한 50년은 써야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의 한 40대인 분들이 90살 때까지도 이 목욕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설계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작업을 하시겠는지에도 논의가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몇백억의 사업이 들어갈 건데 저는 예전에 관습이었던 공공목욕탕 같은 느낌은 전부 지워버리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천구가 앞으로 이런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젊은 건축가들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주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2030년만 돼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시니어 시장이 엄청나잖아요. 일본은 요즘에 다시 목욕탕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 아시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일본은 왜 잘 되고 우리나라는 목욕탕이 점점 폐업을 하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요. 시장은 엄청 커집니다. 이 시니어 인구가 돈을 진짜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점점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점점 시니어가 되시는 분들이 본인에게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지면서 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동네에 항상 사우나를 이사 갈 때마다 정합니다. 어느 사우나를 주로 가야 되나? 건식도 가보고 습식도 가보고 그런 경험들을 늘리는데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시면 이 건강관리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금천구가 만들려고 하는 공공목욕탕도 있지만 원래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유사한 사업도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공목욕탕을 만드는 과정에 금천구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는 공공목욕탕을 지을 건데 말 건데나 어떻게 지을 건지를 넘어서서 금천구의 건강관리, 헬스케어, 금천구를 외부에서도 찾아오게 만들어서 작은 로컬의 목욕탕도 오히려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공공목욕탕 사업이 너무 매력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시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공공목욕탕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하라주쿠에 있는 코스기유라는 목욕탕인데요. 이 목욕탕은 3대째 이어져 온 목욕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목욕탕은 잘 없어요. 3대째에서 거의 무너져가는, 최근에도 제가 금천구 기록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저희가 요즘에 뭐 전통주나 아니면 무슨 제조업들은 가업승계를 하지만 목욕탕은 가업승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 코스기유라는 목욕탕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시 살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라마츠라고 하는 3대 사장 친구고요. 코스기유를 남겨서 다음 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본인의 목적으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래된 목욕탕이 남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고객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만드시려는 공공 목욕탕을 금천 구민 일부만 이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이런 문화가 다시 커지기를 원하세요? 혹은 목욕탕을 중심으로, 제가 듣기로는 건물이 그냥 목욕탕만 생기는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금천구를 찾아오는 매개가 되고 싶으세요? 목욕탕 자체의 의의는 그대로 남기면서도 현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대체가 많죠. 그 하라주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금천구도 제가 정해놨던 25분이 끝났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금천구도 벚꽃 축제도 사람 많이 놀러 오고, 가디라는 산업단지 때문에 은근히 외국인들도 많이 놀러 오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할 게 별로 없죠. 볼 것도 없고 밤에 너무 무섭죠, 아직도. 그런 관계에서 하라주쿠도 비슷했던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서로 뭔가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장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 사장이 일단은 목욕탕을 엄청 구석구석 철저하게 청소를 했고요. 새벽 4시부터 7시를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초심자도 안심하게 즐겁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가이드 작업을 충실하게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요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억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혼자 조용히 탕에 들어가는 기본인 시설을 만들어 주 있는 거죠. 이게 그 코즈기요라는 걸 포함해서 일본이나 대한민국 목욕탕을 설명한 책자에 있는 코즈기요 도면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실 저는 이 행사 때문에 읽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제가 이걸 생각했던 건 아닌데, 뭐냐면 우리가 목욕탕을 떠올리시면 대중탕을 떠올리시고 수백 명 혹은 수십 명이 한 장소에서 같은 탕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 혹시 공중목욕탕, 공공목욕탕을 앞으로도 그렇게 만드실 건가요? 설계를 고민하실 수 있죠. 50년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목욕탕을 우리가 두 개쯤을 만들거나 구분한다면 현대적인 관점을 만들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아, 대한민국에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목욕탕도 있구나를 공공목욕탕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닌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간으로 기능을 해서 요즘에 굉장히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시 목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 친구들 목욕탕 안 가거든요. 혹시 여기 목욕탕을 꾸준히 가시는 젊은 분들 계시다면 손을 안 드시겠죠? 부끄러우시니까. 네, 아는데 다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 목욕탕을 맨날 오던 건축가가 히라마츠 사장에게 제안을 해요. 이 목욕탕을 중심으로 주변에 집들을 빌려주고 목욕탕에 사람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아래 보시면 목욕탕 안에서 지금 목욕탕이 보이시죠? 거울과 수전들, 공연도 열고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민박도 제공돼요, 외국인들한테. 금천국 여행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3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 허락 좀 받아가지고. 일본에 여러분 가시면 우메다역 아시죠? 우측에 있는. 거기 가시면 하기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도쿄 예대생들의 기숙사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 예대생들의 기숙사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지역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목욕탕처럼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숙을. 그리고 어떻게 바꿨냐면은 주차장으로 이제 쓰려고. 그러니까 도쿄 예대생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해종친들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공간에다가 그 장례식을 치러요. 공간 장례식을 치러서 매일매일 와서 꽃을 두고 그 약간 절하고 하는 것도 했는데 3주 동안에 1,500명이라고 하는 하수생이 찾아온 거예요. 이 공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가진 힘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역 구청과 이 건물주가 협의를 통해서 이 공간의 사용권을 도쿄 예대생들에게 넘깁니다. 이 예대생들이 어디까지 만들어냈냐면, 마을이 호텔이라는 요즘 슬로건이 있어요. 이 슬로건을 만들기 하기소입니다. 이 하숙집 1층은 카페 겸 레스토랑을 바꾸고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든 다음에 이 공간이 모든 걸 독점하지 않고 동네에 있는 자전거샵, 목욕탕,
슈퍼마켓 모든 걸 연결해서 하나의 호텔처럼 패키징을 만들어서 여행 프로그램을 팔기 시작해서 혹시나 일본 도쿄를 가시다면 꼭 가보시면 전 세계 서양 사람들이 도쿄 오면 가장 많이 가는 동네가 하계소입니다. 되게 놀라울 정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50년 이상 운영해야 되는 공간, 목욕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 공간이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 저는 단순히 목욕탕을 넘어서서 다양한 개념들이 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옆에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숙소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코스키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굉장히 만들어졌어요. 제가 일본 가면 목욕탕을 무조건 가거든요. 가면 항상 그 목욕탕 안에 동네 행사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걸 여기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곳들을 만드는 방식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목욕탕을 굉장히 사랑해주는 데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면 콘텐츠가 계속 생겨난다고 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코스기와 연결되면서 여기 보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목욕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 사업들 구청도 많이 하시죠?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중심으로 그 건물에서 목욕을 하고 얼굴이 반반해진 상태에서 같이 하는 책 모임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이 맥주 한잔하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공공 목욕탕을 넘어서서 이 금천구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서 목욕탕 전체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공 목욕탕도 오지만 오랫동안 운영하신 곳들을 금천구가 약간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앤틱한 느낌을 가지고 로컬의 목욕탕을 탐험하는 것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은 찬스가 있을 수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금천구에도 코스기와 같은 목욕탕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로컬 모티브는 혁신적인 공유공간 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험해온 사회혁신 기업으로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기획, 운영, 연구하여 주민중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진행해온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금천구의 공공목욕탕이 앞으로는 어떤 정책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단순히 목욕탕을 설립하는 걸 넘어서서 고민할 수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공목욕탕 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뜨거운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기찬 서울시 의원님께서 방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짧은 축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엄색별님께서 주재하는 토론에 씻는 권리, 네 맞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씻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심도 있게 토론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좋은 결과물이 또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또 꼭 실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적어도 씻는 거에 대해서만은 부담 없이 씻을 수 있는, 씻는 것이 곧 복지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 토론이 오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관점에서 공공목욕탕에 대한 씻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유지훈 관장님께서 금천구 방문 목욕 서비스와 어르신 및 장애인의 힘겨운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사실 10분을 하려고 했는데요. 3분을 먼저 쓰시는 바람에 7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금천구에서 태어났고요. 초중고 다 금천구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천구 하면 참 남다르죠. 사회복지 첫 시작을 경기도에서 했지만 지금은 화성시에서
금천구의 사회복지 발전할 수 있게끔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2시간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금천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구민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처럼 공감하고 소통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엄세표 의원님과 최기찬 시의원님, 아까 축사하신 이인식 구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청담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이동목욕 사업이라고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목적으로 따지면은 책자에 나와 있듯이 치매나 중풍 등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원자분들한테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치매라는 게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이유는 2008년도에 장기 요양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장기 요양에 대한 1등급부터 5등급, 심지어 인지 등급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가 지원해지기 때문에 저희 청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현재까지 19년 넘게 대상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나와 있듯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사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담 종합사회복지관이 금천구 총 10개 동 중에 가산동을 제외한 총 9개 동에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총 시흥동 5개 동에 대해서는 총 18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산동 제외한 복산동, 1동북동, 4동까지는 총 9분에 대한 그 대상자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총 27분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요 27분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정원이라고 보시면 아니고요. 현재에 대한 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이라는 건 별도 없고요. 저희 요양보호사 2분이 일주일에 한 분당 한 번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번에 대한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라든가 그날에 대한 스케줄이라든가 많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어르신이 4주 동안 주 1회씩 4번 받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자격 기준 보시면 아까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에 2005년도 할 때는 그 당시는 장기요양 사업이 시행 전이라 치매 어르신까지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쥐약안보센터라든가 요양원에서 이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는 대상자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의료 수급자 그리고 소득 인정액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분들이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한 2개월 정도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나 중증장애 등급은 없어졌는데 1등급에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동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때부터는 한 5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합쳐서 한 5천 정도 예산으로 포함했었는데 19년이 지난 지금이 8,700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는 거죠. 사업은 많이 확대가 됐고 욕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 예산은 항상 서울시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 중에 7,500이 전담인력 1명하고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100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자동차 보험이나 요식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2005년도에 이동목욕 사업이 진행했던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복지관에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근데 거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이용하는 자치구는 총 14군데고요. 금천구 포함해서 16개 복지관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절반 이상으로 확 줄거거든요. 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 요양하고 중국 사업이 좀 겹친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열악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올해 이대하고 대청복지관 강남에 있는 복지관 두 개구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폐업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상 아까 말씀드린 27분에 대한 서비스분들은 기초생활 실업자가 17분입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 고령군이나 독거 어르신들 중에 정말로 목욕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받으신 분이 총 7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래서 600건에 대한 건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600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한 달에 채워야 될 건수가 있습니다. 86건이거든요. 어르신들 27명에 대한 86건에 대한 건수를 채워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의 그날그날 생활이라든가 건강 상태, 매출,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어요. 건강상의 사유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또 22년도 대비 23년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도 1월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0년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로 인해서 많은 걸 많이 바꾸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저희가 벽산 사우나나 카메라에 있던 사우나가 중단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서도 이동목욕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어르신들 주로 이용하신 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이용을 못 하세요, 장기간. 그 부분은 밑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8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이용자 27분들 어르신들 중에 4분에 대한 케이스를 간략하게 적었는데 위에서 윤, 신, 박자 성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시흥 4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독거 어르신분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리고 집이 많이 협소합니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거나 화장실 겸 욕실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목욕 세신에 대한 목욕 케어 서비스가 들어가요. 공공이나 공중 목욕탕은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씻고 나오는 건데 저희 이동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분이 전담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 아침에 모시고 왔다가 세신을 하고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런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대상자가 30명을 넘지를 못해요. 요거에 대한 이유는 다 있겠죠. 그래서 위에 계신 3분의 어르신은 공통점은 협소한 주거 공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도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시설 관리라든가 공간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장기간에 19년 동안 이동목욕을 운영하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도 최근에 저희가 한 어르신을 보한 적도 있고요.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SDGs라고 하죠. 지속가능한 17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건강하시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건강해야죠. 그래서 청결을 목욕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욕 서비스를 하면서 세신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은 걸 여쭤보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만 계신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계망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 번째가 저도 예전에 경기도 때 아동학대 담당해봤는데 모든 것들은 세신을 하다 보면 몸에 대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곳이라든가 뭐 대화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다행히 청담한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어르신들의 가끔가다 몸을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실 때 낙상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의자에서 쿵 떨어지신 분들 낙상하시면은 의학적으로 나온 게 낙상에 대한 고관절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돌아가실 확률이 2개월, 3개월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 우선 이 복지나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그 얘기는 저희는 그 후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으로서 저희가 좀 더 그런 것도 누리고 살고 더불어 사는 그런 공공의 목욕탕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흥우동에 살고 있는 최경원이었습니다. 네, 최경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경원님은 사실 목욕탕 관련해서 가장 제게 민원을 많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흔쾌히 승인해 주시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헌법이 정하고 있는 건강한 권리가 있습니다. 주제 발표 및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건강한 위생 청결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자료 토론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을 합쳐서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서로 발표자에게 편하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답변을 주시거나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편하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30분 정도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분들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너무 없어져 버리면 네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사실은 안 오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 독산 2동 약수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진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요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잘 들었고요. 제가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목욕탕 현황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지금 이 독산동에 와서 목욕탕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그 기술 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 감사로다가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또 제가 대한한시협회 감사로도 있어요. 근데 참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그렇기는 한데 지금 목욕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독산 2동, 4동에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몇 년 있으면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 손님이 없어요. 나 연대까지 제가 이 독산동에서 목욕탕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올여름 같았으면 진짜 문을 닫고 싶더라고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목욕 다니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몇 분 안 되잖아요. 나는 이 목욕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이걸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왜 안 되는데 하고 있냐? 사실은 제가 융자를 받은 것도 있고 서울시 자금도 있고 폐업을 하려면은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그냥 폐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 건물이다 보니까 요새 사실 건축 계통이 상당히 비쌉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걸 허를 내도 한두 푼이 안 돼요. 사실 저희 같은 거 허를 내도 1억이 들어요. 지금 여기 목욕탕 하고 있는 분 중에서도 간두고 싶어서 못 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몇 년 내로 빨리 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장애인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면 넘어지면 무조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그래. 심지어는 중간 예랩이 1,7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서. 지금도 하나가 소송이 걸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정이 돼 있는데 자기가 부주의를 다쳤는데 무조건 우리한테 오면 혼자 안 와요. 꼭 다치면 막 3씩 4씩 와요. 그러면 보험 처리를 내가 솔직하게 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와서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내가 잘못했는데 나 좀 이거 치료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제가 보험 처리하는데 한 번 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담을 내가 잘못한 우리가 잘못한 걸로 해가지고 그 부담금을 가지고 보험 치료를 해요. 그럼 보험금이 나와요.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는 뭐 여기 어디고 다 가면 미끄러지지. 목욕탕 집에 가서 목욕탕을 하면은 안 미끄러집니까? 그리고 노인 양반들은 특히나 갑자기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저보다 더 먹으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10년 전에 갑자기 그냥 길에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지금도 지하철 타고 다닐 적에는 이 손잡이를 잡고 다녀요. 혹시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세별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목욕탕을 내가 하지 말라는 날 하되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지.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데 이걸 그냥 내 돈 아니다 생각하시면 이거 다 우리 국민 다 같은 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다 거기 지금 목욕탕 말고도 조그만 거 아까 있죠? 또 내려오면 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또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다 헬스장 있지 샤워장 있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이 안 돼요. 그래서 올 여름에 나 이렇게 목욕탕을 내가 딱 22년 했는데 이렇게 안 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노인 양반은 5,000원, 1,000원을 주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도 코로나 때 살았다고. 시흥 5동, 2동보다 더 중요한 데가 우리 없어지면 독산동이 더 급해요. 네, 거기는 다 주택이에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답변적인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 주택이에요. 거기는. 그래도 거기는 아파트라도 있잖아요. 나도 내 직업도 있지만 집사람도 직업이 있어요. 또 연금 나와. 그러니까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목욕탕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도 아직 영업이 있고 자기 벌어서 쓰고 저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연금 가지고 받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목욕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엄세별 의원님도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그걸 잘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이게 서로 지역이 살아야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니면서 다 보세요. 장사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청에 저 위에 네, 선생님 거기에 4,000원짜리 밥을 팔겠죠?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진행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돼. 얘기해 주셨던 바가 결국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나는 이게 지금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게요. 목욕탕 하라 마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해 주신 바가 죄송합니다. 목욕탕 소상공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토론 주제처럼 공공목욕탕이 목욕탕 하나를 만들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욕 문화를 비즈니스 사업으로 어떻게 금천구가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 고민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숙려를 좀 기폐해야 된다라는 부분 수기 과정 열심히 거쳐서 저희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질의를 2분 정도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 한 말씀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호동에 사는 70대입니다. 저는 시흥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동네에 한 50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지금 까멜리 사우나가 있었고, 지금 있는 데는 우리 시흥오동에 용수탕이라고 한 군데 있어요. 조그만 거. 근데 우리 주민들이 오동 주민만 해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저 장애나 노인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 목욕탕을 안 간 지가 거의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집에 사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왜냐? 가보면 조그만 공간에서 너무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투고, 또 좀 사우나에서 좀 한증을 한다고 가면 한증막이 너무 작아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파요.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너무 아프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아프니까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좀 몸을 녹이다가 나오면 조금 시원해지고 덜 아파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그런 시설이 된 목욕탕이 없어요. 용수탕 조그만 거 하나밖에. 지금 까베리 있던 데가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그 뒤로는 목욕탕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조그만 공간에서 뜨심을 틀고, 그리고 또 옛날 집이 되다 보니까 이 탕이 없어요. 이 뜨거운 물 받아서 들어가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너무 작고 가보면 나이 잡신 분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고, 또 한증을 조그만 데서 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두루눌 데가 없어요. 다리를 쭉 펴고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이제 자리에 참석을 한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이제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제 저의 말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뭐 이제 자기들이 뭐 차 타고 가거나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노인들은 집 근방에 있는 운전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한 2년 됐어요. 안 가도 다닌 지가. 그러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는 집 동네밖에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뜨거운 탕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또 저희 시대에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젊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먹게 되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 동네 시흥오동만 생각하고 제가 여기 참석을 했는데, 오동에는 필히 좀 뜨거운 이제 몸도 녹일 수 있고 그런 공간에 목욕탕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저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의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우리 동네에 하나 좀 목욕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목욕탕이 단순히 이제 씻는 위생의 차원을 넘어서 저희가 물리치료의 효과까지 유사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건강을 케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혹시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 짧게 소감을 한 번씩 들으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꼭 이 질문 하고 싶다라는 분 한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소감을 얘기하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따로 없으시면 저희 그 처음 발제해 주셨던 순서대로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저 같은 이제 이런 공공 관련 사업하는 사람의 전 항상 고민이 뭐냐면 공공이 100%를 투입해서 만드는 목욕탕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장기적인 담보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직접 운영하시는 사우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마 90% 이상은 자생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공공의 일, 동네 일이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타이밍에 저는 금천구가 되게 좋은 시간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 말고요. 일본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유럽으로 본다면 만약에 사우나 하시는 분들에게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바우처 같은 걸로 공급해서 운영비의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면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한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시비도 걸고요. 그런데 커뮤니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동네에 목욕탕이 있는 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실 젊은 사람도 목욕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 앞에서 옷 벗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보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계속 고도의 성장을 하고 나라에 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냥 공공이 알아서 다 해왔던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민간이 힘들어지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어르신 말씀도 포함해서 공공 목욕탕을 만들 때 그냥 어떤 시설을 만들자를 넘어서서 얘가 진짜 30년, 50년 동안 금천구에 존재했을 때 실제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운영하시는 개별적인 목욕탕도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목욕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안 와도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금천구에서도 논의하실 때 조금 더 확장해서 공공 목욕탕이라는 개념보다는 금천구의 커뮤니티 시설을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 만드는 공공 목욕탕 프로젝트가 제가 보여드렸던 원형 틀이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사례가 되면 목욕탕이 아니라 작은 슈퍼마켓도 작은 세탁소도 폐업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 지혜만 모으면 되는 부분이라 여기 계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행사도 많고 일정도 많으셨는데 참석해주신 유지훈 과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회 끝나고 빨리 가봐야 돼서요. 제가 시흥 일동에 있는 약수탕이 생각이 나네요. 약수탕 기억하실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 많이 갔던 곳이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친구 아버님이 하셨던 데인데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공공이 됐던 공중이 됐던 간에 대상을 누구를 삼을 건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금천구민으로 따지면은 23만입니다. 그리고 초고령사에 진입했죠. 금천구 20% 넘었습니다. 이게 시흥 5동만의 목욕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금천구 전체를 이용하시는 목욕탕이 되는 건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다시 한번 참석해주시고 마감해주신 유지훈. 저도 장기 요양 좀 4년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낯상하면 무조건 병원 진료를 보셔가지고 적정한 예약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목욕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까지 봐가지고 욕창이라든가 부러진 거, 건강하고 아프신 곳을 미리 말씀드리고 진료를 서비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에 9월달이죠. 9월달에 추석 끝나고 어르신이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 저희였다가 쇼퍼가 오셔가지고 제가 응급하게 119 불러가지고 병원 조치해가지고 퇴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장점이라 보면 큰 장점이겠죠. 단점, 네, 단점입니다. 단점. CFP에 나온 왜 이래야만 하는 폐업 발생밖에 없는 그 단점이죠. 19년 됐다 말씀드렸죠. 그동안의 모든 예산은 우리가 19년에 대한 3천만 원 정도 예산 증액밖에 없었고 차가 일단 19년 됐습니다. 예전에 3톤, 2.5톤 차가 가학, 골목들을 오고 가면서 이동 목욕 서비스가 직접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민비라고 하죠. 민비 현상.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게 좀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은 차로 골목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직접 차 안에서 목욕 서비스하고 성형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 1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순서에 따라 일정에 따라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직업병이라고 하죠. 세신하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결절이나 뭐 증후군 같은 게 많이 와요. 그래서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 이중률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장단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차량에 대한 노후화가 좀 심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전부 다 예산 들어갈 게 많다고 해가지고 많이 캔슬이 됐고요. 아까 운영비 부족해가지고 포항법 좀 연결해서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님비 현장이나 지역 민원이 너무 잦습니다. 시동이라도 세워져 있는 차를 시동이나 뭔가 고정적으로 시동 켜야 될 부분이 10분이라도 피면은 진짜 인근 지역에서 주택에서 전화 무지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데 진짜 하루 다 가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요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슬로건이자 제목이죠. 금천구의 시설 권리를 보장을 위한 공공 목욕단에 대한 추진 토론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토론회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겠지만은 정책이라는 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공공이 됐던 공중이 됐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 금천구민들이 시설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유지훈 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천구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가장 취약계층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목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 계신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모니터링단 정지영 단장님께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함께해서 행복한 UD 욕실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금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권에서 불가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안 되고 의식주와 함께 존엄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거는 나눌 수 없다.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도 함께 생각해 주실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목욕탕을 만든다. 기존에 생각하고 계시는 목욕탕에는 장애인분들이 절대 이제 이용하시기가 어렵죠. 이용하시기 어려운데 저런 벽에다가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의자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님의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거는 이게 목욕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제품들은 당사자들한테도 편할 뿐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 요양보호사님, 그리고 활동지원사님, 보호자까지 다 편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목욕 의자인데요. 바닥에서 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바닥에서 씻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샤워기인데 높낮이가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까 보신 앉아서 이제 씻으실 때 이렇게 내려서 올려놓고 또 올려서 씻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많이 보신 뭐 병원에 있는 휠체어 아니 침대인데 이 침대가 이렇게 세신하실 때 아마 이런 걸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바가 있고 그리고 좀 넓은 쪽으로 하면은 더 낙상이라든가 이런 게 더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의자인데 그 의자는요 그 욕실 안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방수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욕실 앞에 있는 거는 문입니다. 저기 열려요. 열리면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 제일 원하시는 게 욕탕에 몸을 뜨뜻하게 지지고 싶으시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몸을 지져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금천구에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금천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이라 금천구가 좀 이런 사업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변기 앞에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변기 앞에 있는 게 일어나실 때 어르신들 어떻게 일어나시죠? 끔차 일어나시잖아요. 예, 끔차 일어나실 때 앞에서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바닥이 이 빨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공공목욕탕을 만들 때 이런 걸 함께 만들면 나중에 장애인분들의 불만이 있겠죠. 그리고 노인분들도 이거 너무 편리해. 너 다 자주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더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저도 이제 욕탕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청결을 유지해라. 청결을 유지해야 욕창이 빨리 낫고 또 다른 상처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첫 번째 드린 영상, 두 번째 영상에는 이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혹시 두 번째 제가 드린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딱 5분만 하려고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좀 약간 늦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요. 일본에 가서 저희 장애인분들이 일본에 연수를 많이 갔었어요. 근데 갔었을 때 가장 좋았었던 게 온천에를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 욕실로 만들어진 어떤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 50명 말고 3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분과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세면대도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됩니다. 높이 조절이 돼서 휠체어를 타고도 충분히 씻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좀 넘겨주시면 저기가 나옵니다. 옷장을 쓰셔야 되잖아요. 옷장을 쓰셔야 되는데 옷장이 너무 높아요. 옷장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도
리모컨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옷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공공 목욕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너무 모르시는 것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어떤 권리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시설 권리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영 단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실 목욕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만든다라는 것에서는 우리 금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목욕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설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들이 적용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금천구 지역 주민이신 최경원님께서 시흥 2동, 5동 노후주거 실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5동에 살고 있는 입주민 대표 최경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이나 또한 복지라든가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금천구 시흥 5동이나 2동이나 이렇게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좀 더 우리가 좀 지금 토론에 장이 좀 쉽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그 반면에 우리 앞선 토론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일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인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단독주택 옛날 거주 오래된 집이다 보니 쉽고 저희가 뭐 좀 따뜻한 물이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글쎄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시흥 5동이나 2동이나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뵌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입주민으로서 불편함이 좀 많았고요. 더불어서 이런 상황이 목욕탕이 공공에 대한 목욕탕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더불어 일반인을 또 좀 많이 누리고 그런 걸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이제 이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 우리 금천구의 노인 인구가 한 23.8% 정도가 됩니다. 65세 이상이. 그런 분들 중에는 무릎이 수술을 해서 따뜻한 물에 좀 담그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또 나이가 드시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카멜리아에 있는 그 사우나가 없어진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함이 많고 더불어서 장애나 이 복지를 우선으로 돼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좀 누릴 거를 좀 많이 누리고 저희도 혜택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또한 우리 동네가 벽산 사우나가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요. 또 더불어서 카멜리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는 작은 목욕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택시를 여러 명이서 3명 정도를 합해서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타고 사우나를 간다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간다. 조금 부부가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차를 끌고 외지로 나갑니다. 예. 근데 저희 연대만 해도 차가 있으니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천구에서 목욕탕이 어느 범위까지 고민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 정지영 단장님 소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부 하신 우리 박 대표님하고 다른 토론자분들 얘기 들으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제가 아시는 장애인분은요, 목욕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호텔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호텔 목욕탕은 조금 더 안전하고 좀 이제 편리하게 돼 있고 좀 넓으니까. 근데 거기에 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잘 못 간다고 하시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천구 시흥 5동에서 생겨난 일인데, 어떻게 보면 금천구의 좀 특징적인 곳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사실은 가산동 살거든요. 가산동 살지만 거기까지 가서도 목욕을 할 수 있겠다. 어떤 특징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냥 들은 말은, 만약에 지금 생각난 건데, 어떤 타겟,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땐 어르신하고 장애인분, 물리치료의 역할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설물도 같이 있는 그런 공공 목욕탕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최경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아픔이 제일 큰 줄로 알았습니다. 예, 제가 살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게 없어져서 많이 아쉬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목욕탕을 다니면서 주로 발전하는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이런 소모임 같은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그런 소모임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한 달에 5만 원씩을 모아서 이걸로 우리가 우리 좀 좋은 쓰자, 여행도 다니다, 그런 등등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뭐가 없어져서 많이 아쉬웠고, 이렇게 보니까 내 아픔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 내 아픔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 이게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흥 5동에서 목욕탕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목욕탕이 다 인기가 없어졌고 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우리 작년에 한번 시흥 2동에 공공 목욕탕에 가서 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1년에 5,200 버는데 적자가 3억 6천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좀 의문스럽네요. 질문을 주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이 공공 목욕탕에 대한 개념을 적자냐 적자가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축의 적자가 적절한지에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경로당 그리고 북카페들 다 수익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복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자가 나느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모두 다 씻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목욕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어떤 방식으로 금천구에서 전개돼야 되고, 앞으로 공공시설이 만들어질 때 이런 논의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감까지 포함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목욕업 관계자분들,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발제 맡으신 저희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